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EBS 초급 태국어로 태국어를 공부해볼 태국어 강사 옹지인입니다.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태국과 한국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방콕까지는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태국을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서로의 나라를 오가는 분들이 늘어가는 만큼 한국과 태국 그리고 태국과 한국 사이에 앞으로 더 많은 인연과 이야기들이 쌓일 것 같은데요. 이때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태국어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기초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과 쇼핑에서 쓸 수 있는 말까지 차근차근 배워볼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초급 태국어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은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미리 올려둘 테니까 꼭꼭 미리 다운받아서 공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EBS 초급 태국어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태국어 원어민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나사라고 하고 닉네임은 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씨라고 하셨는데요. 남씨는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태국 정부 장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공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나타원입니다. 별명은 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뻔 씨는 그럼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저는 2020년에 패키지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4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 대학에서 사학 공부하고 있어요. 네, 사학을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어려운 공부를. 네, 앞으로 두 분과 함께 저희 즐겁게 태국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이 태국어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태국어로 인사하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태국어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태국어 특징에 대해서 안 다음에 태국어 인사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고 다음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국은 우선 동남아시아, 즉 인도차이나 반도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륙부 동남아시아와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대륙부 동남아시아, 즉 어떤 나라가 있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화적으로는 태국은 서양의 서구의 지배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문화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태국어는 그 문화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 문화의 한 가지인 태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수격,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에 따른 변화가 없다. 어떤 것이냐. 저희 만약에 유럽어 같은 거 공부한다고 하면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거 변화하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태국어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과거형, 과거 PP형 뭐 이런 거 외우느라고 완료형 외우느라고 공부하시느라 어려웠을 건데요. 태국어는 그런 것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문장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수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ES 영어에서 이런 거 붙여서 복수 만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태국어 그런 변화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발음해 주시겠어요? 네. 프안. 네. 한 번 말하면 친구라고 되었는데요. 그럼 복수 친구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려주시겠어요?
เพื่อนเพื่อน 네, 같은 단어를 두 번 발음하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는 성수격,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다. 격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인데 남았죠. 격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적격, 주격 뭐 이런 거 영어에서 따로 외웠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태국어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태국어 어려워 보인다. 글자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다.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죠. 태국어는 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총 몇 개 성조가 있죠? 하나사 씨? 5개 있어요. 네, 5개 성조가 있는데요.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는 발음으로 5개 성조 해볼게요. 일단 평성 발음해 주시겠어요? 마, 네, 다음은 일성입니다. 마, 네, 그 다음 이성이요. 마, 네, 올라갔다 내려오지요. 삼성입니다. 마, 삼성은 올라가는 소리이고요. 마지막 사성은요. 마,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평성은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성은 내려가는 소리, 이성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삼성은 올라가는 소리, 마지막 사성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강의 교재에는요, 다 이 성조 표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성조 표기 보시고 발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태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국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부와 서술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어부는 주어와 주어를 꾸며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요. 서술부는 서술어, 즉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 혹은 격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위치가 어디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이 순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위치가 바뀌면 문장의 뜻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번에는 파나사 씨가 한번 ฉันรักคุณ 네, 나는 락 사랑한다 군 당신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콘과 찬의 위치를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군, 락, 잔, 네. 문장은 똑같고요. 구조는 똑같고 그냥 두 단어의 위치만 바꾸었어요. 잔, 락, 군. 이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였는데 군, 락, 잔이라고 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반대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태국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태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태국어 문장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어 인사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아까 두 분도 그 인사말을 해주셨고요. 저도 처음에 이 인사말을 했는데요. 바로 사와디라는 인사말입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번 발음해 주실까요? สวัสดีค่ะ สวัสดีครับ 네, 사와디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쓸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크랍카 인사말 인사말 끝에 붙여주셨는데요. 크랍은 남성이 종결형 어미로 붙여주는 거고요. 카라고 하면 여성이 종결형 어미로 붙여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สวัสดีครับ สวัสดีค่ะ 다음은 감사의 인사말인데요. 감사의 인사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감사의 인사말 한번 ขอบคุณค่ะ 네, 겁군카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들었으면 우리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줘야 되겠죠? 대답은 천만에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ด้วยความยินดีครับ 네,
누어이ความ인디 좀 길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어이ความ은 빼주시고요. 짧게 그 뒷부분만 발음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ยินดีครับ 네. 누어이ความ이라는 부분을 빼고 인디만 해주셔도 됩니다. 인디라는 것은요,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붙였던 괌이라는 것은 기쁘다라는 것을 명사화 해주기 위한 접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쁘다에서 기쁨이 된 거고요. 누워있는 무엇으로 그래서 영어식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my pleasure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 기쁨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할 바꿔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죠? ขอบคุณครับ ยินดีค่ะ 네, 여러분들도 태국인들을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합니다에 대한 대답 괜찮아요? 천만에요? 제 기쁨이에요? 대답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신뢰 혹은 사과를 할 때 하는 인사말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뢰합니다라는 상황하고 사과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 될 텐데요. 태국어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일단 뭐 요리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간단하게 ขอโทษค่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저 실례합니다. 여기요. 이렇게 할 때 네, 거토카, 맞습니다. 거토크랍 할 수도 있겠죠. 혹시 뻔 씨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인사말 사용하시나요? 잘못할 때 아, 많이 써요. 네. ขอโทษครับ ขอโทษ 네, 잘못했을 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할 때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국 분들이 거토크랍 하면서 지나갔던 것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인사말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 사과 인사말 어떻게 하죠? ขอโทษครับ 네. 거토크랍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좀 들어봐야지 되겠죠. 미안합니다 했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대답해줘야겠죠. 어떻게 하죠? ไม่เป็นไรค่ะ 네. 이번엔 역할 바꿔서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ขอโทษค่ะ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네. 거톤이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 거라고 하면 무엇을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톳 하면 죄, 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벌을 좀 주세요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전이가 돼서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우리가 마이벤라이라고 했는데요. 마이라고 하면 무엇이 아니다. 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과외에서 배워볼 거지만 무엇이다. 비동사 같은 거거든요. 라이는 아라이의 준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뭘 괜찮아요.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ไม่เป็นไรค่ะ 네. 여러분들 이제 태국인이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잘 따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합니다. ขอโทษครับ 다음으로 대답 괜찮습니다. ไม่เป็นไรค่ะ 네, 여러분 다 따라하고 계시죠? 역할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ขอโทษค่ะ 괜찮습니다.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네, 여러분들 이제 신뢰와 사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인사말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인사말은요.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인사말인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이런 뜻인데요. 뻔씨 한번 대답해 주세요.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 네, 그렇게 물어봤으면 잘 지내시나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네, 잘 지내요. 잘 지냅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สบายดีค่ะ 네,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잘 지내시나요?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ะ 잘 지내요. สบายดีครับ
네. 이번에 새로운 단어가 또 몇 가지 나왔는데요. 서바이라고 하면 편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이고요. 니라고 하면 좋다라는 거였고요. 마이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붙였었는데요. 마이는 의문조사라고 하는데요. 의문조사 무엇이냐? 뭐뭐인가요? 뭐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문장 끝에 붙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었죠. 남성의 경우에는 크랍, 여성의 경우에는 카 혹은 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크랍이라고 하면 남자가 맨 마지막에 문장 맨 끝에 붙여서 좀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다. 무엇이에요. 한국어로 치면 그런 뜻이 되겠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카 혹은 카라고 하면 뭐뭐입니다. 뭐뭐이에요 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죠. 물어볼 때는 끝을 올려주고요. 네, 카, 대답할 때는 끝을 내려줍니다. 카,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물어볼 때나 대답할 때나 계속해서 끝을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크랍,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크랍, 네, 남성의 경우에는 대답을 할 때도 끝을 올려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인사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잘 지내시나요?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 잘 지내요. สบายดีค่ะ 네, 끝을 내려줬죠? 이번에는 여성이 물어볼 게 있습니다.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ะ 네, 잘 지내시나요? 물어봤죠? 잘 지내요. สบายดีครับ 네, 잘 지내요. 남자는 대답할 때도 끝을 올려줬습니다. 이거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사바이라는 게 나와서 태국인의 특징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인들 사바이 사바이 한 거 좋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씨 들어보셨어요? 네.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들 특징 어떻게 얘기하죠? 빨리빨리. 그죠? 그죠. 성격이 급하다.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태국 사람들의 특징 얘기할 때 외국인 저희들 말하기로는 사바이 사바이 하다라고 해요. 사바이 아까 우리가 뜻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바이 사바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สบายสบาย 천천히 하다? 네. 이렇게 서투르지 말고 네. 뭐든 천천히 하는 것 편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하고 좀 반대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지만 태국 분들은 반면에 좀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서바이 한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존재를 나타내는 어조사, 요거는 한번 다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뭐뭐이에요, 뭐뭐이다,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입니까?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끝을 올린다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ครับ 네,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뭐이에요, 뭐뭐입니다. 공손하게 물어볼 때 공손하게 대답할 때죠. 공손하게 대답할 때 이 어조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카, 네, 끝을 내려준다고 했어요. 반면에 여성은 물어볼 때는 끝을 올려준다라고 했거든요.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카, 네, 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인사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부터 우리 시작했었죠.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네, 여기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겠죠? สวัสดีครับ 네. 사와디카, 사와디크랍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천천히 발음해 주시겠어요? สวัสดีครับ 네. 여성의 경우에도 한번 들어볼게요. สวัสดีค่ะ 네. 사와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도 쓸 수 있고 또 헤어질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실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꼭 외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인사말 배웠었죠? 네, 감사의 인사말 배웠었죠. 감사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씨부터. ขอบคุณค่ะ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 천만에요. 아니요, 제 기쁨으로 한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고 했었죠. ยินดีครับ 네, 짧게 줄여서 인디크랍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발음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배웠죠? ด้วยความยินดีครับ 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뭐뭐으로라는 전치사고요. 괌이라는 거는 접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것을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쁨, 내 기쁨으로 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빼도 되고 붙여서 말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역할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ขอบคุณครับ 네, 제 기쁨이에요. 천만에요. ยินดีค่ะ 네, 여러분들 계속 같이 따라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인사말 또 배웠었죠? 신뢰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런 인사말 배웠었죠. 그러면은 신뢰와 미완 혹은 뭐 이런 사과의 인사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ขอโทษครับ 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다고 했어요. ไม่เป็นไรค่ะ 네, 단어 다 기억나시죠? 겉옷이라는 게 사실 좀 재미있는 단어였어요. 저한테 벌을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뜻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사용되던 건데 지금은 실례합니다. 혹은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 뺀라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 아니다. 그죠? 뺀은 비동사 같은 거죠. 뭐뭐이다. 그다음에 라이는 아라이의 줄임말. 그래서 아무것도 이런 이제 의문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ขอโทษค่ะ 네, 미안합니다라고 했으니까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말이었죠.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라는 인사말 한번 들어볼게요. 잘 지내시나요?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 네, 잘 지내요. สบายดีค่ะ 네, 두 문장이 사실은 같은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my라는 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인데요. my라는 거는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이는 의문조사다. 그래서 문장 맨 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다들 나시죠? 그럼 저희 한번 다시 발음해 볼게요. 잘 지내시나요?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ะ 네, 잘 지내요? สบายดีครับ 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죠? 그럼 오늘 배운 거 저희 복습하시면서요. 오늘 배운 내용은 모두 저희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다운받아서 다 같이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같이 복습할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인 친구 남이 이웃나라에서 온 뻔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긴장한 뻔에게 남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둘의 대화 한번 살펴볼까요? น้ำ 내가 선물은 좀 사갈까? 아니야 근데 하나만 기억해 why Why? 태국식 인사야 why라고 해서 손은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면 돼. 아, 그거 나 봤어. 영화에서 옹박 인사하는 거. 아, 오박경화. 옹박. 인사법 Y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네, 이성으로 발음을 한 거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의미죠. Y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태국의 인사법, 한국의 인사법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게 한국식 인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태국식 인사법은 두 손을 합장하듯이 가슴에 모아서 그다음에 고개와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태국식 인사법입니다. 이것을 Y라고 부른 것이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상체를 얼마만큼 숙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하는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손의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합장하는 거는 가슴팍 쪽에다가 모아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우리가 조금 가까운 동년배에게 인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지 끝이 턱 끝에 그리고 검지 끝이 코 끝에 가도록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조금 더 웃 어른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엄지의 끝이 코 끝에 그리고 검지의 끝이 미간에 닿도록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손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승려. 태국에서는 사실 95% 이상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승려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려, 스님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의 더 큰 우더른에게 인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손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엄지의 끝이 미간에 그리고 검지의 끝이 이마 끝에 닿도록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국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네, 그죠? 다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패스트푸드점의 마스코트가요.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인사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태국에서만 바로 이 Y, 합장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태국에 한번 놀러 가시게 된다면, 이 마스코트랑 한번 사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EBS 초급 태국어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태국에서는 두 손의 물고기 이런 이제 속담이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다가 다 놓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국어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EBS 초급 태국어의 옹지인이었고요. 남씨 그리고 뻔씨와 오늘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남씨, 뻔씨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와디카.